40톤짜리 K9 자주포가 그냥 찌그러지고 날아가고 모든 게 폐차까지 될 정도로 힘이 강력했고, 동기들이나 뭐 선임들이 밖에서 관전했을 때는 진짜 핵폭발이 일어나는 것 같다고,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모든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고, 그 1평조차 안 되는 좁은 곳에서 조치를 할 수가 없었어요. 원래 언덕을 좀 서서히 내려왔어야 되는데 너무 빠르게 내려오는 거죠. 이제 그 빠르게 내려오는 동시에 코너를 돌면서 앞에 있는 5대를 비껴 나오고 맨 마지막에 있는 제 장갑차를 들이받았어요. 근데 저는 그 뒤에서 그 장갑차 정비를 하고 있었고요. 장갑차 궤도의 다리 허벅지 부분이 쓸리면서 이제 허벅지 양쪽에 개방성 골절이 되게 심했어요. 그래서 이제 치이고 나서 그 옆에가 논두렁이었는데 장갑차랑 논두렁 저랑 같이 날아갔었죠.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두려움이 저를 덮치는 느낌이었고, 그래서 그냥 소리를 막 쳤어요. 그때 저랑 전방에 같이 들어갔던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한테 알리기 위해서 소리를 막 쳤고, 그 친구 오니까 이제 제가 가서 부소초장 근처에 있으니까 가서 보고하라고 지시를 하고, 일단은 주변에 더 지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야겠다 해서 한 10m 정도 이동을 했던 것 같아요. 뭔 상황인가 싶어가지고 몸은 안 움직여지고 사태 파악은 안 돼서, 그래서 뭔가 계속 답답한 상황이었는데 한 30초 지나니까 지금 무슨 상황인지 딱 기억이 나는 겁니다. 장갑차가 언덕 아래로 지금 넘어갔구나. 그때 후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장갑차가 2바퀴 반을 돌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냥 엄청나게 큰 사고였던 겁니다. 그냥. 근데 그때 상황에서 이제 아무것도 안 보이고 몸은 안 움직여져가지고 무서운 상황에서 어떻게든 내가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려고 손이라도 빨리 움직여야겠다. 손이라도 움직여서 내가 어떤 상황인지 파악해야겠다. 처음으로 눈 떴을 때가 꿈인 줄 알았어요. 처음 보는 데고 제가 움직일 수가 없었거든요. 목소리도 안 나오고 그 자체가 다 꿈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그렇게 다친 거 딱 듣고 충격도 안 받고 그냥 아무 생각이 안 났어요. 제 아버지한테 그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왜 하필 나냐? 왜 하필 나야? 네, 저희가 의사 선생님 손 잡고 살아있게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죠. 총 23번의 수술 중에서 19번의 전신 마취를 했었던 수술이었죠. 거의 1년 정도 병원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수술은 초반에 1달에서 1달 보름 만에 다 끝났고, 이제 나머지 한 9개월, 10개월은 거의 재활 치료가 그 정도 걸렸죠. 그쵸. 가장 큰 골든타임도 놓쳤었고, 그게 가장 컸었죠. 그 안에 제가 응급처치를 잘 받고 수술을 잘 했었더라면은 그래도 걸어 다닐 수는 있지 않았을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그렇죠. 타고 있었던 애들 한 4명 정도가 둘러서고 있었는데 다 괜찮다고 해가지고 그때 하염없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애들이 다 살아있어가지고, 진짜 아픈 게 진짜 너무 아팠었는데도 애들이 다 살아있었어가지고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때. 아들이 다쳤다는 소식이 그렇게 마음 아플 줄 몰랐고,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은 다 알겠지만 군대 중에 다치면 더 아프고 더 무섭고 또 군대가 더 춥고 더 덥거든요.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은 다 아는 사실인데, 그래서 우리 종훈이가 훈련 중에 다쳤을 때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절망감이 너무 컸었죠. 저는 원래 활동적인 걸 굉장히 좋아해서 이제 군부 때도 이제 그런 쪽으로 지원해서 들어간 거였는데 이제 처음에 이제 군의관님께서 최악의 상황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아마 휠체어도 못 타고 평생에 이제 침대에서 누워서 지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는 진짜 너무 절망감이 너무 커가지고 아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진짜 내가 진짜 앞으로 계속 더 노력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도 막막한 상태였고 그냥 아무런 생각도 사실 없었던 그런 절망적인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동 과정 중에 너무 이게 날라가 발이 없다는 그 공포도 있고 아프기도 하고 그냥 기절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기절은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수도병원 들어가서 간단한 검사하고 이제 수술실 들어가서 이렇게 마스크를 씌우니까 그때 이제 드디어 잘 수 있구나, 드디어 쉴 수 있구나 좀 안도를 했죠. 아직 극복할 게 많이 남긴 했지만 그래도 맨 처음에 사고 났을 때보다는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더 좋아질 것 같고 하지만 완치는 없다는 거. 네. 일단 가족의 힘이 컸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몸적으로도 많이 힘들었는데 옆에 가족이 계속 24시간 저를 돌봐주면서 저도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갔거든요. 사망자 명단 후보에도 올라가 있었고 중간중간에 괜찮아질 때쯤 한 번씩 폐혈증이 오거나 뭐 사망할 수도 있는 상황이 많았는데 겉으로 티내고 싶지 않았어요. 내 힘든 가족들한테. 근데 속으로는 좀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티를 내고 싶진 않았지. 거의 어머님은 거의 제가 중환자실에 처음 들어갔을 때부터 나올 때까지 계속 그냥 울기만 하셨다고 하시고 저희 아버님은 이제 또 신앙이 되게 깊으셔서 그 교회 밑에 아니 그 병원 밑에 그 교회 그 예배 드리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계속 기도만 하셨고 솔직히 제가 어떻게 보면 살았던 그 이유 중 하나도 가족이 그런 큰 저를 놓지 않았던 그런 마음들 그게 저에게 와서 어떻게 보면 살지 않았었나. 저희 친누나가 저를 간병을 했었는데 이제 저만 힘든 게 아니라 이제 누나도 그때 어린 자녀가 있었는데 이제 누나도 집에를 못 들어가고 저랑 같이 이렇게 생활하는 게 그게 더더욱 또 뭐 2중, 3중으로 많이 힘들었었죠. 내가 이만큼 다친 게 정말 다행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고 또 그때부터 제 마음에 이제 계기가 바뀌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이제 좀 더 제가 재활을 많이 해서 비록 제가 몸 상태가 이렇지만 이제 제 혼자 스스로 독립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갖고 그때부터 재활 운동을 좀 많이 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도 가장 힘이 됐던 거는 저희 소대원들이었던 것 같아요. 예, 소대원들이 써줬던 편지 괜히 저 한번 보러 오겠다고 어디 아픈 척 해가지고 수도병원에 와요. 그러면 저한테 놀러 오고 막 심심하지 않게 와서 얘기해주고 대화해주고 그런 게 많이 힘이 됐죠. 무조건 걸을 수 있겠다. 왜냐면은 팔 잘리신 분 그 수술 케이스 이런 것들 뉴스 같은 거 하면 보여주시면서 내가 팔 잘린 사람도 붙였다. 넌 무조건 걸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셔가지고 나 무조건 걷겠구나 하면서 안심이 돼가지고 중환자실 생활이 그렇게 쉽진 않지만 딱 하나는 있었으면 내가 무조건 걸을 수 있겠구나. 무조건 그 생각으로 힘들지만 버틸 수 있었으면. 쉬우면서도 제일 어려운 게 이제 그거를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다치게 되고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거를 부정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죠. 근데 그것도 저 역시 그랬었는데 그걸 부정하고 또 안 좋게 생각하면은
일단은 주변 환경은 바뀌는 게 전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고 그냥 저만 오히려 불행해지고 그런 거라서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뭐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질지를 생각을 하다 보면은 더 잘 풀리는 것 같더라고요. 안 괜찮은 걸 괜찮다고 거짓말이죠. 일단 인정을 먼저 하고 이것도 아무래도 현실과 가장 비슷한 문제인데 그걸 인정하고 나서부터는 그냥 편하게 다녔던 것 같아요. 뭐 흉터라든지 사람 만나는 거나 되게 우울하고 대인기피증도 있고 힘들었는데 흉터 뭐 어때? 뭐 내가 놀다가 다친 것도 아니고 장난치다가 그런 것도 아닌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뭐라 할 거야 좀 더 뻔뻔해진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제 흉터에 자신감이 생기면서 인정한 뒤로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병원에서 만난 친구들의 권유로 해서 이제 시작을 하다가 어떻게 운 좋게 거기서 같이 하던 이제 유공자 선배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저희 국가유공자의 상군체육회라는 곳이 있다. 그곳에서 운동을 하면은 많은 지원과 또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한번 같이 가보자 해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냥 뭐 놀러차 이제 한번 갔었는데 네, 운동을 시작하면서 일단 내가 사회에서 무언가를 하나 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제 운동하면은 몸도 좋아지고 정신도 맑아지고 이제 좋잖아요. 막 되게 활발해지고 내가 앞으로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그런 삶을 산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 같아서 저는 되게 운동을 통해서 많은 장애를 극복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장애를 최소화시키고 이미 장애가 발생은 했지만 그리고 이제 목숨을 살리는 것에 초점을 해서 치료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은 항상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기도 하지만 동료인 군인으로서 또 어떻게 보면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게 그분들한테 앞으로 군 생활을 더 하든 아니면 이제 전역해서 이제 사회로 복귀했을 때 어떤 정착을 잘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를 해주고 싶었고 만약에 그게 정말 도움이 됐다면 저는 그냥 외상외과 의사가 목숨만 살리고 그 후에 이제 실은 사회에 적응을 잘 못하고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 특히나 외상 환자는 약간 정신과적인 영역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분들을 진심으로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을 표현하지 않으면 그 친구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 다친 거에 대한 것만 집중하다가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좀 잊게 될까봐 걱정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네. 이런 흉터가 정말 흉한 게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희생을 했고 많이 힘들었고 몸이 불편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아가고 이 흉터가 빛을 발하게끔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근데 지금은 시선은 두렵지도 않고요. 솔직히 말해서 뭐 계단이나 산 이런 데를 못 갈 뿐이지 저희가 운전도 하고 다니고 뭐 혼자서 마트도 볼 수 있고 다 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사회에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일단 주위의 시선은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본인이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이지 않지만 큰 틀을 잡아서 이렇게 좀 이행해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냥 주위에서 누군가는 많은 분들이 도와줄 거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자신감을 갖고 우리는 국가유공자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일단 사회에 먼저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군에서 다친 친구들도 되게 안타까운 친구들을, 그 친구는 이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군에 들어왔었고, 뭐 저는 이제 제가 지원해서 들어간 거지만, 그러한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친구일 수도 있고, 뭐 누나, 뭐 형, 동생일 수도 있고, 그러한 친구들을 좀 많이 좀 아껴주고 존중해주고. 다친 거는 너무 안타깝지만 그래도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자기 몸 희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너무 잘 살고 있으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그런 일에 대해서 좀 쉽진 않겠지만 자부심을 충분히 가져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라에서 잘 챙겨줄 거고, 저도 다친 그분들을 위해서 더 노력할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하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선수가 되면은 적어도 한 명한테는 인정받을 만한 그런 선수가 되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보고 쭉쭉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후회하진 않아요. 가서 나라를 지킨다는 거, 그거 하나로 또 충분히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다 장애인 부모는 똑같을 것 같아요. 그냥 똑같이 봐주고, 측은하게 보지 말고 똑같이 봐주고 그랬으면 좋겠고. 영웅이죠. 우리 아들은 영웅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나라를 지키겠다고 이렇게 들어가서 5주 만에 하지마비가 돼서 돌아왔는데 그걸 다 이겨냈잖아요. 그 자체로도 그냥 영웅이에요. 대단한 거예요. 분대장이 있고 애들, 후임애들, 군대원들 잘 살아있는지, 분대원들 잘 있는지 확인하는 게 분대장의 역할이었기 때문에, 또 그때 당시에 제가 분대장이었기 때문에 약간 그거 때문은 아니지만 군인 정신 잘 지킨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 저는 그거 자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하고 싶은 거는 친구랑 다리 다 나오면은 걸어서 한번 대장정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제 다리로 한번 돌아보고 싶습니다. 나라를 빛냈던 다리로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제가 지켰던 나라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싶습니다. 요즘에 MZ세대들이라고 하는데, MZ세대들이 군복무하는 그 군대를 평가절하 할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시대와 사회의 가치에 따라서 발전하는 군대의 모습을 존중해주고 응원해주고 그리고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의무를 이행하는 군인들이, 세금을 내는 국민들이 존중받는 것처럼 군 복무를 의무로 이행하는 군인들이 존중받고 응원되는, 그리고 그들의 노력을 정정당당하게 높게 평가해주는 그런 사회의 문화가 좀 형성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환자들한테 꼭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젊은 분들이 그렇게 큰 사고를 젊을 때 당했을 때 그런 경험을 잘 극복하면 뭐든지 이뤄낼 수 있다는 각오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제 군 복무를 수행하다 다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랑스러운 훈장으로 생각하고 떳떳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를 생각해서라도 우리 다른 일반 시민들이 좀 유공자에 대한 마음을 지금보다는 좀 더 좋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